네,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회생법원이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식 코인이나 배우자 재산 같은 게 규정이 유리해졌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현재 시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식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 불리하거든요. 채무자는 청산가치,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식 코인 손실본 금액 같은 경우는 내 재산은 아니잖아요. 이미 손실하고 날린 돈인데. 그렇지만 내 주머니에 남아있다 가정을 하고 일종의 페널티를 가하는 거죠. 손실난 거, 기타 과소비 탕진 이런 것들은 남아있다 가정하고 청산가치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식 코인 손실 1억이면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1억 나누기 변제 기간 36개월 해보면 한 달에 277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급여가 작은 경우에는 생계비를 감액하든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변제율을 높여줘야 되는 거고, 탕진 금액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기각이 될 위험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주식 코인 투자하는 것도 경제 활동의 일환인데 주식 코인 손실 본 채무자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실무준칙을 제정해서 주식 코인 손실 본 거 청산가치에 넣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손실금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월급이 20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54만 원 빼고 한 달에 46만 원 변제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들은 여전히 종래의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식코인 탕진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있었죠.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의 반영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혼하면 반반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배우자가 1억 정도 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 빌라 1억의 절반 5천만 원을 이 사람 재산이라고 간주를 하겠다. 당신의 재산은 5천만 원이니까 변제 기간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변제 기간 36개월 하면 한 달에 138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특유 재산을 제외하면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이룩한 재산은 웬만하면 2분의 1을 반영하려는 추세였죠. 채무자인 내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간다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또는 기각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이것은 민법상 부부 별산제의 규정에 맞지 않다,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에게 2분의 1 반영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그 뒤에 수원 부산회생법원도 제외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나머지 지방법원들은 실무준칙을 이렇게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종래의 규정대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 정도를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변제기간 2년으로 단축해주는 문제도 있거든요. 내 소득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고 한 달에 46만원 변제를 하는 건데, 아주 예전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개정해서 3년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제정하면서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도 아니고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배랑입니다.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고 탕진 비율이나 최근 채무 비율 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6가지 경우란 65세 이상 중증장애 있는 사람,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 가구의 부모, 한부모 가정의 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이런 경우에는 2년으로 단축해줄 수 있다.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도 개원하고 이런 실무준칙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나 나머지 법원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26년 3월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개원을 하면서 실무준칙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검색해서 클릭해보면 26년 3월 3일자로 실무준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이고요. 408호 주식 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겠다. 서울하고 똑같이 된 거죠.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것도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6가지 경우에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이것도 서울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검색해봤습니다. 클릭해보면 26년 3월 1일자로 실무준칙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표지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408호 주식 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겠다. 서울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것도 서울과 똑같아졌습니다. 6가지 경우에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서울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도 찾아서 클릭해보았습니다. 현 시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실무준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전회생법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전에 대전지방법원의 한 부서로서 회생파산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만들어둔 실무준칙만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보면 표지가 이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주식 코인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겠단 말이죠. 그렇지만 무조건 적용하는 거 아니고 상황 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주지방법원 실무준칙도 조회를 해봤거든요. 여기는 아직 회생법원은 아닌데 26년 1월
26일자로 실무준칙이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표지는 이렇습니다. 역시 주식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서울하고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다만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다른 법원들은 6가지 경우에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두었는데 전주지방법원은 4가지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65세 이상하고 30세 미만을 규정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고령층하고 청년층은 2년으로 안 해주겠다는 뜻인지 굳이 규정은 안 했지만 상황 봐서 해줄 수 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광주회생법원 관할인데 아무래도 일반 지방법원보다는 회생법원이 재판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전북에 사시는 분들은 전주보다는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현 시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식코인 탕진한 걸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가,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가, 2년 단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전회생법원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데 다만 대전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아직 보이지는 않고 기존의 대전지방법원 시절에 서울 규정을 준용하겠다. 그렇지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안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회생법원은 셋 다 해주겠다. 실무준칙을 제정했고 광주회생법원도 셋 다 해주겠다. 실무준칙을 제정했고 전주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은 아니지만 실무준칙을 제정해서 셋 다 해주겠다. 그렇지만 2년 단축은 4가지의 경우에만 해주겠다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런 실무준칙이 실제 실무에도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정 권고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 대전회생법원 3월 27일 보정 권고인데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은 없었고 신용카드 과소비에 대해서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광주회생법원 2월 26일 보정 권고인데 주식코인 손실금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건 대구회생법원 3월 27일 보정 권고인데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구회생법원 회생위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그 최근 대출 금부로는 이렇게 파악했는데 저기 그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반영 안 하는데 대출금 부분에서는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내역은 다 제출하시고 그 부분에서 이제 대출금 중에서 이제 나가는 게 있다면은 손실이 있다면은 그 투자금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있으면은 그 최근 대출금 부분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화통화를 정리해보자면 실무준칙을 제정해서 주식코인 손실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건 맞다. 다만 최근 대출이라는 이유로 청산가치에 반영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해보려고 물어본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시네요. 대전 광주회생법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실무준칙도 차례로 제정을 하면서 채무자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고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수시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